안녕하십니까, 최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1286 플러스의 동작 방법과 세팅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86 플러스에는 밸런스 보드가 운하처럼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셀 포트에 충전할 수 있는, 동시에 물릴 수 있는 최대 셀이 6셀까지지만 만약에 2셀 배터리라고 하면 2개까지가 최대값이 되어버립니다. 즉 어떻게 물리냐 하면 하나를 1번 포트 맨 왼쪽에 꼽고요. 또 하나를 1번 포트 맨 오른쪽에 꼽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1번 포트의 맨 왼쪽과 오른쪽에 꼽으면 총 2포트에는 4셀이 들어가게 된 거고, 4셀의 현재 배터리 전압값인 15V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이 꼽을 수 있는 개수가 밸런스 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셀짜리 2개가 한 포트에 최대 꼽히게 됩니다. 혹은 3셀짜리 하나, 4셀짜리 하나, 5셀짜리 하나, 6셀짜리 하나, 이제 원하는 대로 꼽으실 수는 있고요. 그런 식으로 2셀짜리를 2개씩 밸런스 보드 없이 꼽으실 수 있고요. 2셀짜리 2개씩이니까 2, 8에 16, 16개를 2셀짜리 배터리를 물려놓고 충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밸런스 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밸런스 보드인데요. 3셀짜리 2개와 2셀짜리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밸런스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6셀짜리가 되겠죠. 이 보드를 이용하면 총 3개의 배터리를 한 포트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결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 두고요. 그리고 2셀짜리를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6셀 기준으로 얘가 인식을 했습니다. 23.28V 정도가 나오네요. 자, 전체를 보면 1번 셀부터 6번 셀까지 1번 부트에 3.81, 3.80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지게 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 보드를 이용해서 꼽는다라고 하면 한 포트에 최대 2셀 3개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체를 걸어놓고 원타임에 물론 이제 아까 이전 편에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충전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걸어놓을 수 있는 개수는 이제 2셀짜리 3개 곱하기 8, 24개까지 연결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연결해 놓은 배터리는 모두 GP 2200짜리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세팅하는 화면과 충전을 실제로 진행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한 포트를 전체를 충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트 화면을 눌러서 세트 화면을 길게 눌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트 화면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간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피커. 자, 스피커 모양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죠. 셋으로 이동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조절하는 아주 간략한 구조입니다. 타임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최대한 내려보겠습니다. 자, 0으로 맞춰줘야 이제 무한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CB86 플러스의 장점은 셀 충전기 때문에 셀 밸런스 편차를 잘 잡아주는, 운하와 이제 동일하게 잘 잡아준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0.001, 그러니까 1000분의 1까지 표시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LCD로 바뀌면서 조금 버튼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버튼을 누르는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임도 이제 00으로 맞춰뒀고요. 이제 모드를 눌러보면 사이클 차지, 디스차지, 패러럴 차지 이렇게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충전 모드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패러럴 차지나 사이클 차지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럴 차지는 병렬 충전 방식, 그리고 사이클 차지는 순환 충전 방식,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셀씩 충전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밀어넣느냐, 시간상으로 그러면 무엇이 더 빠르냐, 그것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패러럴 차지로 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화면을 이동해서 누르게 되면 포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1번 포트에만 물려놨는데 2번 포트를 선택한다고 해서 2번 포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포트를 스캐닝해서 1번 포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시 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압은 4.2322까지가 이제 2223까지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전압값이 되겠고요. 보통 리포 배터리는 일반적인 리포 배터리, 그러니까 고전압 배터리 말고 4.2니까 4.2에 세팅을 해두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GP 2200짜리이기 때문에 2.2A에 2.2A 이하, 그러니까 2.0이든 1.5든 관계는 없는데 일시 충전이 2200짜리 같은 경우 2.2A이기 때문에 2.2A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맨 왼쪽에 보이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펜 돌아가는 소리가 보이시죠? 1번 포트에 충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화면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 화면이 보여집니다. 충전 중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맨 왼쪽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설정된 전압값, 그리고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 설정된 전류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 흘러간 시간이 맨 왼쪽 위쪽에 타임이라는 곳에 표시가 되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맨 오른쪽 위쪽에 표시가 되는데, 대략 1분 정도를 지나야 이제 여기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1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 지나간 값이나 남아있는 값이나 표시, 이제 드디어 들어왔죠. 자, 타임 보시면 1분이 지났고 남아있는 시간은 1시간 12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가 표시해주는 시간은 1시간 12분 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각 셀별로 전압값, 그리고 충전 중인 전류값, 그리고 충전된 전류량,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톱 버튼을 제외하곤 아무 버튼도 먹지 않습니다. 운하 같은 경우에는 셀 간의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이 가능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 1286 플러스 같은 경우에 단점은 여러 포트를 동시에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화면을 전환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버튼, 이 충전 중인 상황에서 먹는 버튼은 오직 스타트, 스톱 버튼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충전을 진행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간략하게 삐 소리가 난 후에 충전이 완료됨을 알려줍니다. 충전이 완료된 걸 알려준 후에 그러면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속 충전을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스톱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스톱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면 방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충전 완료 화면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Press up, down button to view capacity 라고 되어 있는데,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동을 하면 아주 조그마한 보라색 그 삼각형 화살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1번 포트에다 갖다 두고 셋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 현재 전압, 그리고 내부 저항, 그리고 충전량 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전압과 현재 전압, 충전된 전압,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가 내부 저항, 네 번째가 충전된 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충전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그 놔두지 않으면 이 내부 저항 값은 사실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한 1, 2분 정도 그 충전을 하고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정확한 값을 얻으려면 완충을 하고 나서 보셔야 신뢰할 수 있는 값, 내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포트를 여러 개를 연결해 두셨다고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포트를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패러럴 차지, 사이클 차지 동작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전하는 부분은 설명을 마칠 거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방전을 할 거기 때문에 디스차지 모드로 두고, 그러니까 1286 플러스나 운하나 둘 다 스토리지 모드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모드가 없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 모드의 세팅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스토리지 모드라는 것이 실제로 전압값을 3.7에서 3.85 정도 사이에 두고 양쪽 셀 편차 없이 맞춰두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맞춰두고 세팅을 해두고 충전을 하거나 방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스토리지 모드가 없고 이제 디스차지나 충전을 통해서 3.8V를 맞춰두고 끝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디스차지를 두고 디스차지를 두니까 전압값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럴 차지나 사이클 차지할 때는 4.2V, 지금 현재 4.16V로 되어 있는데, 디스차지를 두면 3.8V로 지가 변합니다.
전압은 디스차지 모드에서 추가시키거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류는 조정이 안 됩니다. 1.0으로 무조건 픽스, 그러니까 세팅되어 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로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사실 세팅에 뭐 방전 세팅에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방전을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 녹색과 다르게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화면들은 똑같습니다. 놔두면 이제 방전을 진행을 하겠죠. 방전하는 암페어는 아까 1.05로 세팅했기 때문에 대략 1A 정도로, 그러니까 얘도 동일하게 이제 표시되는 내역은 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1286 플러스는 운하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1286 플러스도 못지않게 굉장히 충전하는 방법과 방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다음번에 운하를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1286 플러스 셀 충전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운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